자, 오늘은 좀 속도를 빼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영상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잃어버렸어요. 여보. 여기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놓쳐가지고 엄청 불안한데. 그래서 자꾸 후보 교체하자 이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싸움 나요. 여러분, 이재명은 안동의 곡식을 먹고 자란 안동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함께 사는 김혜경은 안동 김씨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나란히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잠시 후 오후 2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왜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후 2시에 잠시 후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수원지법의 모습을 드러낸다. 부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 것인데, 장윤미 변호사님, 야당 대표의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게 아마 초유의 일이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떤 평가의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10만 4천 원으로 기소하는 것도 사실상 드문 일이긴 하죠. 예?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본인이 평생 검사로 사는 동안 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고 정정당당하게 자신 있게 검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논평을 내기도 했던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김건희 여사는 왜 소환하지 못합니까? 왜 수사하지 못합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해서 방송이 제재를 받는 현실이 이게 정상적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피고인석에 이재명 대표 부부가 앉게 됐다. 물론 혐의는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위증교사 재판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왜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위증교사 부분은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각 결정문에 적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판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재판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하는데요. 오늘 당장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는 듯한 목소리가 국민의힘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출발부터 이상합니다. 입시 비리, 감찰무마, 조국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3회, 털없는 김어준이라 일컬어지는 신장식입니다. 이 중 김남국은 엽전놀이하다가 깜빡 탑승을 못했습니다. 열차는 종점을 향해 끝판왕을 태우러 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개발, 백현동 개발용도 변경, 위증교사 등등 혐의 나열에만 수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임무를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래서 제가 비대위에서는 발언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10배, 20배가 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당한 공천이라고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김경률 비대위원, 노웅래 의원 여기까지 듣고 왔는데, 우리 송영훈 법조인 변호사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저 노웅래 의원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초현실적인 장면이죠.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에서는 불출마하고 나중에 혹시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정계 복귀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훨씬 더 많은 혐의로 훨씬 더 많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장 변호사님께서 김혜경 씨가 10만 4천 원 갖고 재판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처벌하냐면요, 2002년 대선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부재자 투표 참여 운동을 하면서 대학교 근처 대학가에서 학교까지 대학생들을 무료로 카풀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동승을 제공했다고 해서 전부 다 벌금형 처벌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이 진행이 이제 오늘 사실상 김혜경 씨의 재판은 이제 시작인 셈이니까, 글쎄요, 최종적으로 이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예단할 수는 없겠지요. 역시 지켜보도록 하면서,
그런데 김혜경 씨가 뭔가 법원에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청한 게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런 사실이 좀 알려졌는데요. 이 김혜경 씨가 이제 잠시 후 2시에 법정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데 법원에 이걸 요청했답니다.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법원에 이따 2시에 출석을 할 때 김혜경 씨는 법원 직원의 동행을 받거나 뭐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뭐 김혜경 씨가 원하면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언론사 카메라 앞에 김혜경 씨의 모습은 노출이 되지 않겠죠. 비공개 통로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 신변보호 요청은 통상적으로 증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절차인데 피고인인 김혜경 씨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좀 이례적이네? 서정욱 변호사님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아마 근데 검찰에서요. 예. 포토라는 게 최초로 특혜가 정경심 씨로 알고 있습니다. 어허. 그때 조국 장관이 이 포토라인 없애면서 예. 그때 그 조국 장관 일가가 제일 먼저 이 혜택을 누렸죠. 근데 이번에 법원을 피고인이 저 혜택을 누린다면 이건 부당한 특혜입니다. 그래요? 이걸 이제 이재명 가족이 김혜경 씨가 이게 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왜 신변보호가 필요합니까? 물론 이제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피습당한 게 있지만 예. 지금 이게 피습하겠다는 이런 아무런 게 구체적 정황도 없는데 단지 포토라인에 안 서기 위해서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서 따라서 이게 비밀 통로로 예. 들어간다면 이야말로 이게 저는 부당한 특혜고요. 예. 다시 한번 이게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피고인이라고 해서 신변보호 요청이 뭐 전부 다 뭐 이렇게 없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양승태 뭐 대법원장도 피고인이면서 신변보호를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바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찌 됐든 피고인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건 이례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알았어.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야? 뭐 노를 했다는 거야? 뭐야? 궁금들 하시죠. 아직까지 법원이 판단을 못했답니다. 어떻게 할지, 신변보호를 받아줄지, 노 할지 1시 정도에 발표가 된답니다. 15분 정도 후에요. 제가 결론이 나오면 뭐 자막으로라도 전해드리기로 하면서